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요일은 어떤 이슈 오늘 봐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ISS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좀 움직이는 쪽이 뚜렷한 하루긴 합니다. 그래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부터 선정을 했습니다. 원전 이야기를 먼저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건설주에 대해서 강한 반응이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연결고리 있으니까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질문 김재성 본부장님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원전. 그리고 원전 세계에 있는 건설주 일제히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인 흐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특히 원전이 강하잖아요. 네. 원전 먼저 딱 띄워놓고 본다면 어떤 면을 지금은 봐야 되는 건지, 대장주격 종목에 더 가는 흐름을 봐야 되는 건지, 후발주자를 봐야 되는 건지, 이슈에 이만큼 튀었으면 쉬어갈 확률에 대해서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기준으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네요. 일단 오늘 미국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원전주가 왜 가느냐라고 근본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원전 관련한 규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이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핵심이었군요. 네, 왜냐하면 원전주 우리가 지금 짓겠다 그래서 당장 지금 짓기 시작해서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혹은 1년 뒤에 건설되는 게 아닙니다. 길죠 좀. 그렇죠. SMR, 그러니까 소형 원전이라고 할지라도 5년이 걸리는 거고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8, 9년이 걸리죠. 자, 그런데 트럼프의 성향을 좀 고려해 봤었을 때 분명히 5년 뒤에, 8년 뒤에는 그의 임기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명을 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뭐냐면 그냥 기본적인 1차원적인 에너지에 특화되어 있잖아요. 네. 석유, 화학, LNG, LPG. 그런데 그런 사람이 원전 쪽에도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주고 있고 또 그동안에 굉장히 또 불확실성 높았었던 풍력 에너지에게도 물론 이제 세액 감세라든지 IRA 법안 폐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좀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원전주들은 사실 이제 시기의 문제이지 그리고 우리에게 매수할 기간 그리고 타이밍 저는 많이 좋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체코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사고 팔고 하다가 이제는 또 타이밍을 놓친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켠에는 에너지 관련주들을 가지고 있는다면 순위로 매겨봤었을 땐 1순위는 당연히 원전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2순위는 태양광, 3순위는 저는 풍력순으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수소는 이제는 끼기에는 너무 이제 소외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원전 쪽을 이제 저는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는 네. 원전도 원전이지만 결국에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잔고와 실적이 정말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하자. 오늘 그리고 이제 시장의 큰 특징은 뭐냐? 그동안에 올라오지 못했던, 움직이지 못했던 숨은 원전주 찾기가 가장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태웅과 같은 기업들, 그리고 잠시 후에 제가 오늘 공략주로도 가지고 온 기업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동안에 이 기업이 원전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전혀 연관 없었던 기업들이 이 기업도 원전을 한대, 이 기업도 원전 관련한 개발에 진행을 한대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또 픽 알아보면서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지만 일단은 원전 쪽의 에너지가 강하다라는 점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성훈 대표님과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원전의 에너지가 어디까지 갈지 이게 투자자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었어요. 대표님, 앞서 본부장님께서는 숨은 원전주 찾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숨은 원전주 찾기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런 맥락에서 오늘 원전도 가지만 건설주도 같이 가는 건지 궁금하고요. 어느 쪽에 지금은 더욱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태양광이 IRA 폐지가 이제 이슈가 나오면서 원전주가 오늘 강한 확산세, 생각보다 오늘이 거의 피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한 상승세 보이는데 건설주까지 지금 신고가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대건설이 지금 무려 11%나 급등세를 맞아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2차 토론이 예견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또다시 녹아들고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원전주도 원전주지만 건설주에 대한 이제 매수 타이밍도 이제 뭐 없으신 분들은 이 포트폴리오에 추가로 편입을 해도 될 만한 상황이 아닌가? 뭐 늦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늦지 일단 않았다는 거는 원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신규로 보기에는 건설은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는지, 그리고 건설주가 대표님 사실은 원전 성격을 뚜렷하게 가지는 건설주가 있고 국내발 모멘텀이 더 주력인 쪽도 있잖아요. 어느 쪽을 지금은 봐야 되는 건지도 함께 알려주시죠. 일단 원전의 컬러가 묻은 이제 건설주들이 많아요. 많아요. 많죠. 이제 DLENC도 사실 엑스에너지에 2천만 달러 투자의 전략적 투자를 지난해 3월에 이제 선언을 하면서 뛰어들은 상황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이미 웨스팅하우스와의 연결고리, SMR과 연결고리가 또 있었고, 최근 들어서 보니까는 삼성물산도 지금 SMR과 관련돼서 이제 재작년부터 뉴스케일 파워의 SMR 설계 관련된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과 추가적으로 더불어서 건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 그리고 재건축, 재정비와 관련된 수주가 지금 전체 합산 보니까 11조가량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현대건설이 분기 기준으로 턴어라운드가 이미 시작이 되면서 네. 원래 고점에서 20만 원 고점에서 지금은 바닥권에서 2배 정도 올랐지만 추세적인 상승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서 저는 현대건설을 중심으로 해서 HD 현산 그리고 DLENC와 관련돼서 이러한 이 건설주들과 대형주 쪽은 이 원전 모멘텀과 부동산과 관련된 회복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원전에 대해서 오늘 이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정도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네. 부담스럽지 않느냐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추가 상승까지 저는 염두에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부담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 있으신 분들은 건설주 모멘텀까지 한번 탑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주까지 봐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김태성 본부장님과 이야기 또 해볼게요. 건설주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실 현대건설도 지금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뒤에서 봤을 때 여기가 낮은 구간이지 지금은 가장 높은 구간에 있다 보니까요. 그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플러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은 저희가 목표가 달성해서 따로 지금 AS는 계속 가고 있지 않지만 이미 목표가를 저희가 본부장님 추천으로 달성을 해서 그때는 계속 봐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신 바 있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대장주격 종목이 계속 고점인데 어디가 낮은 건지가 또 멀리서 보면 헷갈려요.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둘 중에 누가 더 낫냐라고 하면 네. 원전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두산 정면승부? 에너빌리티, 한전 KPS, 한전 기술들이, 왜냐하면 이쪽은 국내도 국내지만 지금 미국 플러스 유럽까지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건설주는 저도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가니까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게 더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이 있는 게, 지금 당장 이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도 아니고, 그리고 만약 턴키를 통해서 원전을 시공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금 많이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시공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영업이익률은 그럼 도대체 몇 프로 정도 받아갈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 입찰함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가 공세한 거 아니냐, 네. 저가 수주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건설주들은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테마적인 모멘텀까지 붙어서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일단 원전을 선택을 할 것 같고, 만약 조정이 나온다면 그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건설주보다는 상승 탄력을 높일 수 있는 원전주가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대신에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DLENC, HD, 현대산업개발, 일단 실적이 잘 나오는 쪽만 보시는 게 맞다. 지금 중소형 건설사들 많잖아요. 네. 거기는 논외로 보셔야 된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원전 건설이 첫 번째 키워드에서 원픽을 주셨는데 네. 이야기해 주신 거 보니까 건설보다는 원전주에서 하나를 골라 오셨겠네요, 본부장님. 그러니까 원전이라기보다는 좀 유사한 섹터인데 네.
DS 단석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리사이클링.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속 가능 이제 항공유를 이제 만드는 기업 그러니까 SAF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그러니까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바로 이 SAF라고 하는 제품의 비중 확대를 법적으로 지금 계속 강화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군데 없거든요. 그리고 1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해당 제품을 또 턴키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DS 단석이고 또 오늘 이제 여기에 추가로 오전에 한번 나왔던 뉴스가 SMR 관련한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일단 그거는 근데 오늘 아마 하루짜리 이슈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 때문에라도 DS 단속을 또 보시는 분들이 SAF라고 하는 부분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손절라인 22,000원으로 좀 짧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22,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이 손절라인을 좀 짧게 갖고 온 이유는 오늘 장중의 상승세 대비 윗꼬리가 좀 길어요. 네. 그래서 손절 라인을 전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22,000원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상승을 했을 시에는 저는 충분히 35,000원이라고 하는 1차 목표는 기술적으로도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은 짧게 위로는 여유 그렇죠. 있게 주셨다라는 포인트도 한 번 더 기억을 네.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 키워드 연결고리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원전 쪽과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쪽이죠. 신재생 2차 전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드라이브를 받고 있는 게 원전이라면 미국발 악재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쪽이 바로 이 신재생 2차 전지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쪽 우울합니다. 김성원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 나눠볼 텐데 2차 전지보다 태양광의 흐름이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먼저 한화솔루션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정안이 이제 상원 대통령 서명 이 정도만 남겨놓고 있잖아요. 뭐 조율의 여진 있긴 하지만 일단 궁금합니다. 장밋빛 전망이 많이 나왔던 한화솔루션, 태양광을 본다면 한화솔루션이었을 거고 어제도 이만큼 빠졌기 때문에 이제 기회일 것이다 라고 눌린 구간이라고 어제 진입하신 분들도 꽤 비중을 늘리신 분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미국발 이슈에 흔들리는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특히 직격탄 맞고 있는 하나솔루션 중심으로 궁금하네요, 대표님. 네, 일단 하나솔루션이 낙폭이 생각보다 워낙 과대해서 저도 좀 의아한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솔루션의 하나큐셀이 신기술도 일단 발표했잖아요, 이번에. 그게 오늘 부각이 안 되네요. 네, 그게 이제 뭐 페로보스카이트라는 이제 단어인데 정기적 이 전도성이 뛰어난 이제 셀 위에다가 그걸 얹어서 제작이 되는데 효율이 좀 좋다고 하는데 그런 이슈보다는 이제 IRA 폐지 법안이 상원으로 가서 그것이 폐지보다는 좀 일정 부분 조절이 되는 흐름. 근데 이제 저는 공화당 쪽에서 연결시켜 본다면 폐지는 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다음 주 정도에 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뭐 2만 원대 후반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분할의 매수 관점으로서도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미 턴어라운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HD현대 이제 에너지 솔루션이 좀 강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저는 이것이 바로 힌트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하나솔루션의 수급의 이탈은 단기적이자라고 저는 단정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이 공약주 관련돼서 이런 뭐 에너지와 관련돼서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오늘 이슈가 계속 나올 거지만 그런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 이제 대선이 이제 6월 3일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숫자로 보여주는 상황이 우리는 마련이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태양광, 풍력은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충분히 필요하다. 일단 저는 풍력 쪽에서는 당연히 CS 윈드가 오늘 11% 하락은 하지만 저점을 잡고 대응을 한다면은 CS 윈드와 하나솔루션은 우리가 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추적 관찰해서 저점에서 어느 정도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하나 궁금한 부분이 이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쪽이 사실은 2차 전지였고 태양광은 나쁜 부분도 있지만 중국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된다라면서 전혀 주가가 반응을 여기에 안 하던 날도 있었거든요. 대표님 그럼 정리를 해주세요. 이게 악재예요? 호재성 재료도 있어요. 그걸 태양력 풍력 볼 때 먼저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지 2차 전지의 구분이 좀 뚜렷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것 같아요. 오늘 원전이 다른 에너지와 관련된 수급을
원체적으로 다 빨아들인 이슈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보다 낙폭이 좀 과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행정명령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한 수급들이 다시 이 기타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퍼지는 흐름들이 다음 주에 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2차 전지의 컬러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저는 지난주에도 2차 전지가 좀 이제 뭐 ETF 쪽으로 분할해서 좀 매수의 타이밍을 조금씩 잡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생각은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CATL이 중국 이제 홍콩 증시 상장하면서 거기서 나트륨 배터리 이온을 계속해서 선보이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국내 2차 전지주들이 뭐 이제 삼성 SDI도 그렇고 LNF도 그렇고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까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자사주 매입이 보니까 뭐 1억 원 너무 작아요. 사실 호재성 이슈가 될 만한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버리지 말자. 그 속에서도 1차적으로는 풍력, 이제 태양광 그 이후에는 2차 전지로 수급이 올 가능성들은 계속해서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싶습니다. 마음을 약간은 비워놓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담아놓고 기다리자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궁금하실 테니까요.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짝에서 이 수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게 핵심이라고 본다면 많은 분들이 의아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그럼 선반영이 전혀 안 됐던 건가? 그리고 태양광은 지금 반응하는 건가?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슈가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해석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방향을 고민을 해보면 네. 태양광은 앞으로 IRA 보조금이 없어도 자생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IRA 보조금이 있어도 어려우니 IRA 보조금까지 없다면 더 더 어렵다.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는 다 CATL 쪽으로만 몰리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현재의 구조가 조금 속상한 상황이라서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하는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저 또한 사실 LG 에너지솔루션을 기준으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매매 전략들을 좀 많이 말씀드려 왔었는데 부질없이 그냥 흘러버렸습니다. 아, 신저가예요. 네, 그래서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보다도 제가 이제 자주 나오면서 만약에 바닥을 좀 확인하는 시그널이 나오면 조금은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 저는 태양광은 앞서 대표님 이야기대로 하나솔루션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지금 미국이 필요한 전체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면 여기에 신재생 에너지를 제외했을 때 그것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특히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데이터 센터 많이 지으니까 원전 필요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게 아니라 시차가 좀 안 맞는 게 데이터 센터는 빨리 지으면 1년, 아무리 늦어도 1년 8개월이면 짓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속도를 완전히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4년에서 한 6년 정도 이 공백기를 누군가는 메꿔 어떤 에너지는 메꿔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원으로 당연히 지금 부상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태양광, 풍력이기 때문에 IRA 보조 어떤 그 폐지 관련한 이런 이슈로 조정이 나오는 지금의 순간은 저는 오히려 이용해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태양광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쪽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미국발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솔루션임을 확실하게 오늘 보여줬기 때문에 시세가 날 때 나는 쪽을 쫓아가기보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나솔루션 전 사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추후에 하나솔루션이 또 시세가 나면 아마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이 좀 밀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럼 또 그때는 HD 현대 에너지솔루션을 사는 그런 전략이 맞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태양광 내에도 상승과 하락이 엇갈려서 어떠한 이유인가 했더니 내수 포커스, 미국발 이슈 포커스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까지 좀 받아봤습니다. 미래 기술로 좀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우리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이 양자라는 단어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도 될까 먼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이어 먼저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일제히 음봉이긴 합니다만 미국장에서 워낙 강하게 움직였기에 오전장만큼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관련주의 반응이 이번 주에는 계속 연달아서 이 정도면 연속성이라고 할 정도로 나와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세를 활용할 만
한가요? 뭐 기술력 측면에서가 아니라 전략 측면으로는 어떻게 지금 투자자분들은 이 관련주 흐름을 해석하시면 될까요? 일단 아이언큐가 이제 거의 회복, 복구, 네. 다시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관련주들의 흐름도 최근 들어 이제 하나하나씩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도 이제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까지도 관련주들의 흐름을 봤는데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어떤 몇몇 소수 투자자들의 이제 단기 트레이딩 자금이 쏠렸다가 나갔다 쏠렸다 나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쪽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되면 항상 결과가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는 만약 투자를 원하신다, 또 하고 싶다 하시면 저는 오히려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아이온큐만 바라보는 게 지금은 맞지, 그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하면서 우리나라 국내 테마주를 할 경우에 저는 다소 좀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쪽에 대해서는 저는 보수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뭐 초전도체에서 우리가 경험한 바 있으니 그 패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 오늘 또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글라스 관련주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 초반에도 저희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더 한 바 있는데요. 오늘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증강현실이라는 키워드를 오늘 장부터 더 볼 필요가 있을까요? 대표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워낙 우리가 후광 효과를 본 적도 있는지라, 하지만 그 역시 상대적으로 짧았던지라 지금 반응이 오고 있는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증권사 쪽에서는 사피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많이 해서 시세가 집중이 되고 있긴 한데, 뭐 OLED 쪽 그리고 콘텐츠까지 좀 퍼져 있어서 퍼진다면 이게 오래 갈 만한 이슈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증강현실 키워드 지금 자리에서 괜찮다고 보실까요? 전 좀 더 구체적으로 출시한 이후에 가격대까지 좀 봐야 된다.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봐요. 제틀몬스터. 젠몬, 예, 네, 젠몬. 젠몬. 저도 갖고 있는데, 오. 일단 패션도 되게 중요하고 성능이야도 말할 건 없지만, 그리고 무게감도 가벼워야 되고 거기다가 가격까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까지 왔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그 XR 이 증강현실 기기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일단 구글의 행사에서 이제 이 제미나이를 탑재한 이제 XR 글라스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런 구동과 관련돼서 사피엔 반도체가 이제 부각이 된 것은 이 마이크로 이 LED라는 굉장히 초소형으로 이 반도체를 구현을 해서 그러한 구동을 좀 더 빠르게 해주는. 근데 저는 일단 이 제미나이가 탑재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러한 안경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하로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저는 이 스마트폰과 같이 구동이 연결이 돼서 그것이 작동이 빠르게 이어진다면은 구매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열렸다. 근데 저는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화면에서도 뭐 비트맥스라든가 일부 소형주들이 있는데, 저는 딱 하나 뭐 사피엔 반도체만을 일단 놓고 보자. 거기서 반도체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좀 우리가 이 성장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쪽이 일단 후방 산업보다는 전방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피엔 반도체를 탑픽으로 그냥 놓고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구글이나 애플 쪽에서 가격 등 디테일을 공개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이 사피엔 반도체 중심으로 흐름을 좀 체크해보자라는 조언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미래동력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데, 로봇이 오늘은 좀 주춤하기는 한데 계속 이슈몰이를 하면서 오전에 불을 뿜어내는 종목들이 계속 나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약한 편이다라고 봐야 될까요? 휴림 로봇의 재료가 너무 건너기 때문에 힘이 약한 건지, 아니면 로봇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약한 건지 궁금합니다. 자리 어때요? 그래도 이슈가 몰리면 폭발적으로 일제히 섹터가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는 있는 구간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로봇주들은 시간의 문제이지 안 될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의 조정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시장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선도가 높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반복됐던 로봇 관련 주들은 당연히 좀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오늘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뭐 이제 스마트 글래스 같은 새로운 이슈몰이 할 것들이 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어떤 이동 현상 때문이지 로봇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이제 로봇주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줘야 될 부분은 뭐냐면 만약 지금 당장 실적이 안 나오면 테슬라처럼 계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발전을 해왔는지 모습을 저는 보여주면 된다 생각이 들어요. 가장 좋은 건 당연히 실적으로 보답해 주는 거지만 네. 그게 힘들다면 저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자꾸 옵티머스 단계별로 넘어갈 때마다 우리에게 공개하는 이유도 지금 당장 이걸 가지고 큰 매출을 내지 못하지만 앞으로 이걸 통해서 우리는 큰 돈을 벌어들일 거다라는 것을 지금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은 사실 그게 좀 약하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만 좀 받쳐주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시장과의 소통 결국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겠죠. 다음 키워드도 볼 텐데요. 저희가 이번 주 여러 번 소비에 대한 키워드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여기도 비슷한 결로 봐야 될까요? 새로운 것, 조금 더 신선한 뉴스의 시장이 눈을 돌린다라고 봐야 될지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첫 이야기 해볼게요. 소비 중에서도 화장품은 오늘 중국 시장과 연결고리 있는 쪽이 아모레퍼시픽 필두로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뭐 이야기 많이 안 나왔던 패션, 의류 쪽도 움직임이 어제도 그렇고 연속적으로 좀 나오긴 하거든요. 소비 역시 그동안 주목도가 떨어졌던 곳에서의 어느 정도의 되돌림, 위쪽으로 올라감을 시장은 지금 활용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일단 중국 쪽에서 발목을 잡던 게 오히려 매출이 나오니까 중국발 모멘텀으로 지금 네, 아모레퍼시픽이 오르는데 낙폭과대의 종목들이 오늘 반등을 하는 모습들도 있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제 J2K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데 이것은 AI 약물정당 국책과제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오늘 그냥 강한 정책이군요. 모습이고 제일 핵심은 이제 달마 글로벌이 상장을 어제 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이 증가폭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일단 킬링 아이템이라고 하는 승무원 미스트 이런 저는 이제 이 브랜드샵은 별로 안 좋아했다고 저는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킬링 아이템이 있느냐 없느냐 여긴 그거에 있네요. 따라서 여긴 있네요. 뭐 이제 니들샷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으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대부분의 이제 화장품에 대한 뭐 경쟁 업체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ODM을 중심으로 계속 보자. 근데 앞서서도 제가 달마글로벌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 또 하나 파생돼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어제도 제가 이제 머투에서 하나 종목을 뭐 LNC 바이오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동종 진피를 활용한 이 니쥬란을 좀 더 이길 수 있는 그런 킬링 아이템이 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그것을 잠식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보유한 업체들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업무역이거든요. 영업무역도 한동안에 브랜드 리빌딩을 하면서 굉장히 MZ세대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 뭐냐면 패딩인데 그 크롭 패딩이라고 하는 건데 배꼽이 보이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많이 유행하는 그런 이 킬링 아이템을 보유하면서 매출이 성장 속도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다 같은 소비 관련돼서 이 종목들이 올라가지만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선택이 더욱더 중요해진 시장 분위기를 좀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관광객도 늘고 있고 하면서 변화 요인이 있는지 소비 키워드 놓고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를 저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 신규 상장주의 영향 먼저 분석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어제 강했던 쪽 그리고 약했던 쪽이 오늘은 어디 반응을 보이는지 이어서 이야기 간단하게 핵심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일단 신규 상장주가 사실 다음 달까지 정말 많이 나올 건가 봐요. 7월부터 좀 많아 이제 강화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ADC 키워드 가진 종목이 상장을 했거든요. 네. 그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 면도 있을까요? 워낙 거래가 한산하다 보니까 이전부터 좀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때문에 사실 제약바이오 주들에 대한 수급 순환매가 좀 빨랐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인이
오늘은 좀 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신규 상장한 인투셀 여기저기서 지금 거론이 되는데 이쪽 가서 좀 플레이를 해볼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네. 없어요. 그리고 이제 공모가 대비 굉장히 또 좋은 출발을 장초반에 보였고 근데 지금 워낙 지금 빠른 순환매 속에 제약바이오가 식어가는 흐름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투셀이 장 후반부에 거래량만 좀 들어오면 고개를 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힘이 조금은 또 빠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일부 몇 종목, 그러니까 스토리가 남아있는 쪽은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는 쪽은 사실 오늘 그렇게 유의미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중심에는 그런데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큰 기업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득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흐름을 좀 되살려야 될까요? 사실 어제 장중부터 하락 전환이 이미 돼버렸는데 증권사는 호평을 내놓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 5%나 빠지니까 짧게 좀 들 것 같게요. 사실 지금 보면 삼성물산이 뭔가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보다는 다들 삼성물산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수급에 따른 약간의 차이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이오 시밀러 쪽을 좀 떼어내고 완벽한 CDMO, CMO 쪽으로 지금 나서는 것 자체가 글로벌 고객사들에게는 굉장히 또 좋은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괜찮으니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토닥토닥 네. 해주셨습니다. 삼바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하나 더 이야기 좀 하도록 하죠. 김성훈 대표님과 좀 마무리 질문을 할 텐데요. 그러면 시세가 약해진 쪽의 성격은 어떻게 봐야 될까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실 뭐 비만은 다는 아닌데요. 그래도 어제까지 흐름이 나왔던 쪽에서 블루엠텍 중심으로는 좀 내림세가 나와서 비만 키워드가 쉬어갈 때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전염병 키워드 그러니까 진단키트 쪽이 쉬어갈 때 어떻게 할지 성격이 좀 다르다면 임팩트 있게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진단키트 쪽은 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아니다, 같고, X. 뭐 홍콩 쪽에서 사망자 수가 뭐 30명 넘어섰고, 대만에서 뭐 10,000명 이상의 이제 그 코로나의 재확산 흐름들 그리고 여행객 수가 계속 인바운드 암드가 증가하면서 이 감염에 대한 횟수가 높아지는데 사실 진단키트는 1월 달에 급등한 이후에 빠르게 이 주가가 회귀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감염자 수가 감소하면 주가는 상당 부분 회귀할 가능성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 오늘 펩트론이 22만 원 찍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확장 플랫폼 사실 대장주격의 이 종목들만 보자. 전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3톤 자작의 에스페스 기술 이 출원이 철회가 된 것 경구용의 허들이 그 정도로 높다. 일단 저는 펩트론의 이런 확장성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가치 일단 압축시켜서 봐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 쪽이 아니라 정면 공략하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랭킹5 여기서 시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